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제 오늘 6월 2일이죠, 그죠? 그래서 6월달 딱 들어오자마자 대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재료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대선 테마주를 잘 보시면 윤석열 씨 테마주는 지금 잘 가요. 옛날에 가던 곳도 잘 가고 바닥에 있는 곳들도 꽤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윤석열 씨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책주가 이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네. 설명이 좀 길죠? 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도시재생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무튼 윤석열 씨 거는 이제 급등을 잘하고 있는데 정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씨는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좀 안 가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 얘기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지수가 0.3%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죠? 네, 코스피도 별로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넘어가고, 네, 종목 얘기 위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자, 천천히 시작하죠. 뭐 지금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테마주 오늘 이 두 가지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종목을 언급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뭐 대선 테마주를 좀 하고 있다. 1번 관심 갖고 있습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관심 갖고 있다. 대선주를 뭐 사서 들고 있다. 네.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이다. 다 1번 찍어보세요.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예, 김기영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그 이경렬님이시죠? 네. 그거는 저희 방 추천주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올라온 건데 설명해 드리려고 꺼낸 거예요. 네. 자연광경은 저기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단톡방 추천주. 네.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조용하죠.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엄청나게 강한데,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대선주가 아주 재밌어요. 정치는 뭐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 애니농협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습니까? 어때요? 쉬었죠? 쉬었는데, 자, 최근에 보세요. 잠깐만요. 이차 들어보지 말고. 어제 윤석열 씨 그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죠? 네, 보시면 어제 애니농률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처음에 3월 초에 급등했던 네 종목이 이번에 똑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규칙입니다. 이거 세력이 만든 규칙이겠죠. 애니농률이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예요. 오늘은 쉬었죠. 어제 웅진이 급등을 했죠. 이거 급등하니까 뭐 막 뭐라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밤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냐면 앞에 좀 자세히 얘기했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네. 앞에 이만큼 올라온 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상승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되든가 아니면 뭐 횡보를 하든가 누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앞에처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애니농률, 웅진, 그 다음에 서현, 그죠? 20%까지 급등했었죠, 장중에. 오늘은 역시 쉬었고요. 덕성. 어제 급등을 많이 했죠. 오늘은 좀 가다 말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제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이 종목들이 쉬고 누가 갔냐면 재밌어요. 규칙이 있다니까요. 원익큐브. 원익큐브를 잘 보시면 애니농률하고 원익큐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처음에 애니농률이나 웅진, 덕성 이런 것들은 초반에 3월 초에 바로 들어버렸어요. 그죠? 아까 뭐 성형 보실래요? 3월 초에 바로 급등했잖아요. 그죠? 웅진도 보세요. 3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원익큐브를 잘 보시면 3월 좀 10일 뒤에 3월 10일쯤 네, 그 전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웅진이 막 올라가다가 딱 고점을 단기 고점을 찍고 옆으로 딱 돌렸잖아요. 그죠? 네. 요때 애니누 저기 원익큐브가 그 뒤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게 승일이거든요. 승일은 3월 언제부터? 3월 22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갔겠어요? 네. 재밌다니까요. 원익큐브가 올라가다가 딱 옆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요때 올라가기 시작한 게 승일이었어요. 뭐냐면 대장주급이긴 다 대장주급이긴 한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모링가님도 어서오세요. 순차적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가 같냐면 승일하고 원익큐브 뭐 이런 것들이 붙어요. 아니면 저 금강철강 그동안에 이제 아직 뭐 반등이 안 나왔던 것들 원익큐브를 잘 보시면 그동안에 반등이 세게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추천한 적이 없고 여기서 그랬어요. 이건 아직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 덜 나왔다. 팔 거면 좀 이따 파시라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쭉쭉 끌어올려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서 아, 예, 뿌아님도 어서오세요. 네. 소리가 안 나오세요? 잠깐만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원익큐브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3월달에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인데 이 중에서 아직 반등 안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여기에서 단타를 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제가 그러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저런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자반 말고 라이브의 장점이 뭐냐면 네, 그런 종목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 아직 반등 안 나왔다. 반등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단타 칠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단타를 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단타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토기쟁이님 그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네네. 예. 네. 자,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큰 장이 열리기 전에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개인들을 어딘가에다 묶어놔요. 묶어놓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애니능률이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애니능률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한가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했는데, 네. 딸랑 요거밖에 돌파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크게 안 올라갔어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애니능률이 신고가 난 거는 좋은 일인데, 제 경험상 조정을 딱 2달도 못 채웠거든요. 네. 그 조정을 2달도 안 받고 채 안 됐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올라간다? 네. 글쎄요. 가는 게 있기는 있는데 좀 별로 없어요. 또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기에서 이능률이 앞에서 갔던 것처럼 7배 이상 가려면 그쵸? 네.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2달도 채 안 되거든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딱 2달 하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뭐 서울대 말고 좋은 대학교 많이 있죠, 그죠? 네. 공부 딱 2달 하고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네. 그 정도 머리면은 뭘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공부 딱 1달, 2달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가끔씩 1000개 중에 한두 개, 진짜로요,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그 잡주들한테서 나오긴 하지만 어쩌다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확률이 좀 적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도 단기 이런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웅진 아직 덜 나왔다. 올라오잖아요. 서현이 월요일날 얘기했죠. 월요일날 밤에 서현이 아직 양봉이 안 나왔다. 반등이 아직 세게 안 나왔다. 그 다음날 20% 급등했잖아요. 어제는 지나가면서 원익큐브 얘기 드렸잖아요. 원익큐브가 아직 덜 나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왜 안 사요?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아니 20%씩 급등하는데 무슨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진짜 좋은 건 어디에 있냐면 저 바닥에 있다니까요. 어제도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사시라고 얘기하고 끝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예요? 윤석열 씨가 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쭉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쭉 나오니까 세력들이 뭐예요? 테마주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뭘 올렸냐면 이런 걸 올려요. 오늘 급등한 테마주 중에서 이런 거 보시면 자연과 환경 상한가 갑니다. 테마주 이름은 도시재생 관련주. 도시재생.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도심을 좀 재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테마주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해서 급등시킨 게 좀 자연광경입니다. 상한가 나오죠? 지금 덕성이나 웅진 잡아갖고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더 클까요? 이쪽이 더 크겠죠. 자연광경은 보유 종목 아니에요. 라이브 보유 종목이 아니라 저기 어디요? 단톡방 추천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상한가 나오죠? 어디에서 나와요? 바닥에서 나오죠. 아까 뭐 애니능률이나 이런 거 쭉 보여드렸지만 애니능률, 서현, 덕성, 웅진 뭐 쭉 보여드렸죠? 그 중에 상한가 나온 거는 딱 애니능률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수익 내려고 애쓰시는 것보다 바닥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한 10분의 1, 심하게 얘기하면 100분의 1 정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웹스 이것도 상한가 나왔거든요. 뭐예요? 윤석열 도시재생 관련 테마. 세력이 바로 그냥 붙여버렸어요. 바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올라간 게 뭐가 있냐면 더 있어요. 히림이 원래 윤석열 테마 주기는 했는데 오늘 이거 상한가 가다 말았거든요. 아무튼 급등했어요. 장중에 20% 이상. 이게 뭐예요? 이거 리모델링 관련주도 되거든요. 이게 급등했어요. 이거하고 조금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아임 INT 이것도 장중에 27%까지 급등했었어요. 윤석열 리모델링 관련주죠. 리모델링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고치면은 리모델링 하거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 가구 같은 거 좀 바꿔야죠. 남자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여자분들은 그쵸. 리모델링 할 때는 주방 가구도 바꿔야죠. NX 신고가 그쵸? 준비 딱 해놓고 있다가 올리잖아요. 오세훈 씨 때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오세훈 씨 서울시장 그때
안 가고 한 2달을 쭉 누르더니 요번에 가네요. 네. 뭐냐면 오세훈 그거는 걸르고 뭘로 간 거예요? 네. 윤석열로 간 거예요. 세력이 똑똑한 거죠. 그죠? 네.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 그 기대감 때문에 그때 리모델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가고 보시면 그냥 음봉으로 눌러버리잖아요. 나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학습권 돌파하고 조정 다 끝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윤석열 씨 인맥주만 가는 게 아니라 정책주도 지금 같이 가죠? 같이 갈 거라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 거는 인맥주도 안 끝났고 정책주는 시작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국영GNM이라고 있거든요. 국영GNM이 누구 대선주였죠? 예, 이낙연 씨 대선주였거든요. 근데 하도 안 가니까 갈아탄 것 같아요. 오늘 뭘로 갔냐면 네, 도시재생. 이게 유리 관련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리도 많이 필요하겠죠. 뭐 크게 급등 나온 건 아닌데 뭐 요것도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국영GNM이 다른 재료로 바뀌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낙연 주였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죠. 네. 저희 방에 이거 말고 저희 방에 오늘 그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던 것도 있고 하여튼 20% 넘게 급등한 게 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관련주고 하나는 대표적인 윤석열 씨 정책주예요. 근데 그게 상한가 안 갔기 때문에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회원들 수익은 30%, 누적 수익은 30%가 넘는데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도시재생 관련주는 아니에요. 근데 정책주가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제,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정책주를 사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뭐 정책주 뭘 샀는지 얘기를 안 해드리죠. 아마 제가 힌트는 안 드릴걸요? 그죠? 왜 안 드리겠어요? 네. 대선 정책주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종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문자반 여기 회원들한테도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래요. 네. 몰빵하거나 신용비서 몰빵하지 마셔라. 정책주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 회원들도 이제 매수할 때 그렇게 잘 하시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저녁에는 얘기를 아예 안 하죠. 뭘 들고 있는지.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조만간 아마 공개될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씨 정책주, 인맥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요즘에 되게 조용하죠. 뭐 이재명 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죠? 네, 보시면, 뭐, 수완 INT 이런 거 보시죠.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21선 위에다 딱 올려놓고,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요. 스님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좌선하시는 것처럼 스님들 그죠? 네. 수행한다고 하시죠, 그죠? 네. 좌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하죠, 그죠? 보기는 좋은데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안 가니까, 그죠? 네. 수산 INT가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신건설 그나마 좀 낫죠, 그죠? 네. 그래도 큰 상승이 안 나오죠. 이거 3%짜리 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토탈 소프트. 그쵸? 나빠 보이진 않는데, 힘이 상대적으로 없죠. 그죠? 에이텍. 나빠 보이진 않죠. 그죠?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 거하고 비교하니까 힘이 너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리엠스. 최근에 좀 떨어져서 이러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애니 능률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애니 능률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신고가는 났는데 멀리 못 가고 끌려 내려올 수 있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기억을 해두세요. 네. 지금 급등해 있는 서현, 애니 능률, 웅진 이런 거, 덕성 이런 거 있죠. 나중에 프리엠스, 토탈소프트, 수산 INT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얘기까지 하면 끝이 안 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못 가고 있죠.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씨 거는 지금 강하고 이재명 씨가 약한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뭐 왼쪽을 지지하시건 오른쪽을 지지하시건 아니면 가운데를 유지하시건 상관없어요. 그냥 주식하려고, 주식으로 이제 수익 많이 내시려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네. 자,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객관적으로 듣겠다 2번. 네. 요거는 다 찍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좀 민감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2번 찍어주셔야 돼요. 네.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네. 정치 얘기가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저기 그 어떤 분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조심스러워요. 안 할 수도 없고. 네. 어떤 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이름 두 글자인데 네. 그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번 한번 찍어달라고 합니다. 네. 자, 윤석열 씨 테마주가 강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이거 계속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만간에 움직일 거다, 그죠?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골목길까지 늦은 밤에 막 골목길까지 막 돌아다닌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골목길, 즉 도시 재생과 관련된 테마주가 상한가에 가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윤석열 씨가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언론 노출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슈고 그게 재료거든요. 테마주는 언제 잘 가는 줄 아세요? 이슈가 형성이 되고 재료가 아무튼 많이 붙을 때, 그럴 때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 쪽은 이슈가 좋은 이슈가 많은 거예요. 왜요?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잘 나가죠. 그죠? 네, 잘 나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공격이 들어오겠죠?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언더독 효과라고 아시죠? 언더독.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윤석열 씨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간이었는데 뭐 좀 관심을 가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공격이 막 들어와요. 뭐 장모 사건, 뭐 부인 사건 막 이렇게 들어오죠. 네. 아무튼 공격이 들어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언더독 효과죠. 네. 그리고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역효과가 나게 돼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 그 이준석 씨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당대표 선거가 흥행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이준석 씨 때문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죠? 네.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윤석열 씨한테는 좋은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국입니다. 조국. 네. 호칭을 쓸게요. 조국 이제 전 장관이죠. 그죠? 네. 이분이 지금 갑자기 등장했죠. 언제? 5월 말에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냈어요. 어제 책이 나왔죠. 그죠? 자,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잘 달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조국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의 자잘못을 따지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네. 이분이 등장한 게 대선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겁니다. 자, 다시 얘기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대선 테마주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이슈 블랙홀입니다. 예,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러면 아까 윤석열 테마주가 왜 지금 잘 가고 있다고요? 모든 이슈를 그냥 한 몸에 다 받는 거예요. 뭐 잠바는 뭐 입었느냐, 누구 만나느냐, 뭐 칼국수집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그게 나쁜 짓이냐, 그거 갖고 왜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런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번은 야당이고, 여당 쪽에 누구예요? 이재명 씨, 이낙연 씨, 정세균 씨,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여당 쪽도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관심을 좀 받고, 그죠? 네. 그래서 지지율도 좀 관리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조국 이분이 등장하더니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이분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관련 테마주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재료가 재료가 쭉 나와서 그게 이슈가 형성이 돼서 좀 시끄러워야지 그게 말 그대로 테마주가 갈 수 있는 그게 재료가 되는 건데, 이분이 그 모든 재료를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관련주들이 안 가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걸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차트 백날 봐도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네, 그죠? 네, 이걸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이슈 블랙홀이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자, 새벽 1시, 2시쯤에 또 술 한잔 드시고, 그죠? 네, 조국 전 장관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장관님을 욕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뭐 왼쪽 끝에 계신 분이건 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이건, 그죠? 네. 그러니까 극좌건 구구건 간에 주식으로 돈 버세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였죠? 2019년 여름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어요.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이낙연 씨 테마주가 어떻게 됐는지. 유시민 씨 테마주는 아예 날아갔고요. 네. 아예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낙연 씨 테마주는 못 갔어요. 네. 저기 그 2019년도, 자 보세요. 2019년도에 8월 달쯤에 한참 더울 때였는데, 그때쯤에 이제 조국 그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슬슬 이제 뭐 딸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이제 막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전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이제 들썩거렸잖아요. 그죠? 몇 달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시끄러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쯤인가 그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됐나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사퇴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선알미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낙연 씨 테마주죠.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 남선알미늄이 2018년도부터 네,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네. 남선알미늄 우선 좀 더 많이 갔죠. 그죠? 네. 급등을 하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2019년이에요. 네, 쉬다가 이제 4월달, 5월달 해서 또 쭉 올라갔어요. 잘 갔죠?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그죠? 네. 쭉 잘 갔어요.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누르면서, 여기서 크게 안 갔기 때문에 살짝 누르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고점이 여기죠, 그죠? 정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정고점이 여기니까 선 여기다 거는 겁니다. 딱 걷더니 어때요? 거래를 실어서 여기를 돌파했죠? 이건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돌파해 놓고 지그시 누르면서 뭐예요? 이제 한번 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낙연 씨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놓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눌림목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낙연 씨 테마주는 그 당시에 딱 한 번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번 갈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국무총리를 하고 계셨었고, 그죠? 네. 근데 보세요. 근데 갑자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저기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불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투매났던 겁니다. 요런 일이 있었고, 뭐 잘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쵸? 네. 8월달 올라가려고 투매 다 끝내고 다 올라왔어요. 가려고 딱 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이낙연 씨 테마주가 여기서 왜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 2019년이죠. 2020년 4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면은 그 전년도에 한 빠르면 6개월 전쯤부터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선거가 4월 달이면 6개월이니까 전년도 한 2019년 10월 달 전후로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세력들이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들었다 놨다 하고서 막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딱 뭐 되게 시끄러워지면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TV만 틀면 조국,
TV만 틀면 조국 그랬어요. 네. 아침에 TV를 틀어도 새벽에 뉴스를 봐도 조국. 진짜 날씨 뉴스 빼고는 계속 조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 가고 있던 거예요. 못 가고 있다가 언제 갔는 줄 아세요? 네. 이분 사퇴하고 나서. 그러나서 급등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테마주가 좀 이때 운이 없었던 게, 그러니까 뭐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분이 그때 국무총리였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 일을 잘 끝내고 이제 그 어디에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은 딱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근데 또 잘 가다가 여담이지만 동생분이 또 여기 인맥주가 이 동생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이 또 이 회사에서 또 사퇴를 하죠. 퇴사. 네. 그래서 또 뭐 급락했었죠. 네.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가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뭐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낙연 시테마주들은 조금 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국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때 여당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못 갔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갔어요. 발목 잡혀가고. 지금 똑같잖아요. 이해되셨죠? 왜 2년 전 얘기를 해드리는지. 네. 계속 토탈소프트나 수아나인티 들고서 왜 한 가지? 왜 한 가지? 외국인이 샀는데 왜 한 가지? 외국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도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죠. 그죠? 네. 대선 테마주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참고로 누굽니까? 그 보양주. 네. 이게 유시민 씨 관련주였죠.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이거는 그냥 죽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시민 씨 관련주로 급등했었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어디서 터졌냐면 여기서 터집니다. 네. 그 이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 편들었잖아요. 대변해주고. 네. 그래서 네.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선주가 얼마 전에 여기 한번 급등했고요. 그 이후로는 별로 안 갔어요. 저희도 들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 팔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시민 씨 관련주들은 거의 멸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 네. 끝나버렸어요. 근데 모르죠. 또 이분이 또 대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현재까지는 멸종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재명 씨 테마주가 왜 안 가느냐? 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 조국 전 장관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 블랙홀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도움되셨나요? 네. 잘 참고하세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시건 간에 대선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죠. 이제 마무리 져드릴게요. 아까 윤석열 시테마주 중에 이제 그 도시재생 관련주, 자연광경, 웹스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상한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애니동률 좋아요. 네. 덕성? 더 좋다니까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한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짜 큰 상승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저 밑에서 급등하는 거예요. 웹스하고 자연광경 저희 방 추천주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방에서 추천한 것처럼 얼렁뚱땅 얘기 안 하잖아요. 추천 안 했어요. 자연광경은 단톡방에서 추천했어요. 네. 아까 우리 금복주님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네. 금복주님 돌아 계시네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는 걸 자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겠어요? 네.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종목들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사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셔야 돼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대선주들이 앞으로 많이 갈 정책주들,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인맥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 지천에 널려 있다고요. 왜냐하면 5월 한 24일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요. 개인들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싼 게 많아요. 그래서 살려면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연광역 웹스는요. 돌발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막 상승이 막 쭉 나오기보다는 약간 눌렀다 갈 가능성도 높아요. 높아요. 저번에 그 메가임디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례를 잘 보시면 된다니까요. 메가임디를 보면 메가임디가 상한가 하나 뽑고 저희도 여기서 샀어요. 상한가 하나 뽑고 추가 상승 한 번 나오고 쉬고 있죠. 근본적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쉬고 있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메가임디가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이걸 차트로만 분석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메가임디가 왜 급등했어요? 4월달에 윤석열 씨가 고용 전문가를 만났어요. 고용 노동 전문가. 그때도 아마 교수님 만나셨을 거예요. 네. 그쪽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 몇 달 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두 달 전, 3개월 전부터 몇 월 며칠 날 윤석열 씨가 고용노동 전문가를 만날 거다.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여기는 4월 달이었고 윤석열 씨가 사표 던진 건 갑자기 3월 달에 던졌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 매집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상한가는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한번 눌렀다 가겠어요? 매집도 안 돼 있는데 고용노동 전문가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식사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상한가 막 여기서 애니능률처럼 막 쭉 해서 한 5배 1%씩 가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겠습니까? 그냥 바로 갈 것 같다 1번. 예. 살짝 눌렀다가 다시 매집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2번 찍어보세요. 쉽죠?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찍어보세요.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죠? 네. 답답한 거예요. 뭐가요? 여기서 이걸 왜 사냐고요. 이 원리를 알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모르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냥 저희 방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4월달 거니까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주는 차트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가임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4월 14일날 추천을 했죠. 어디에요? 수익으로 나간 거예요. 네. 라이브 문자반 여기서 한 거기서 그날 바로 상한가 같고 그날 추천한 게 3개예요. 라이브에 하나, 문자반에 하나, 그죠?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하고 저기 문자반은 종목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가임디 나갔고 단톡방에는 그때 IB 기명이랑 아시아경제 2개가 나갔어요. 그날 특별히 2개 드렸어요. 근데 3개 다 총 3개죠. 상한가 갔어요. 다. 근데 언제 팔아요? 4월 26일날 여기서 팔잖아요. 운봉 떨어질 때 판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팔았어요. 끝. 수익이 한 50%대 나오더라고요. 왜 팔았을까요? 윤석열 씨가 나중에 일자리 얘기 안 하겠어요? 아, 저는 검사 출신이라 일자리는 모르겠고 네. 나쁜 놈들 그냥 다 잡아버릴게요. 이 얘기만 할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저는 검사 출신이니까 일자리 오는 건 모르겠고 네. 나쁜 놈들은 제가 확실하게 다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버릴게요. 이 얘기만 하면서 네, 선거를 치를까요? 아니면 일자리도 제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일자리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력이 매집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별로 안 해놨잖아요. 일단 재료가 세니까 상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기서 쭉 더 올라가기보다는 누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선주는 차트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옛날에 했던 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계속 끌려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팔고 끝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광경이나 웹스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자연광경이나 웹스가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매집이 돼 있고 어떤 건 매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안 된 것들은, 충분히 안 된 것들은 세력들이 다시 재매집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니눅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갔죠. 왜요? 파평 윤씨 관련주들, 애니눅률하고 웅진 같은 경우에 그냥 뽑아버리죠. 왜 이렇게 뽑을 수 있었을까요? 어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뽑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사놨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일주일 돌리다 또 갔어요. 왜 가능할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파평윤씨 이분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네. 뭐 양반감은 아닙니까? 이쪽 저기 파평윤씨 이분들도. 네.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어디 갑니까? 뭐예요? 처음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인맥주 중에서 혈연 관련주입니다.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비존속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있어요, 순서가 다. 혈연 관련주들은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재료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 관련주들은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일자리 정책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재료를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뽑으면 누르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주하고 정책주하고 올라가는 차트 패턴이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를까요? 세력의 기분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과 그런 거에 따라서 천만에요. 재료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차트 기법을 갖고 들이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네, 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아무튼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애니눅률이 여기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진짜 깔끔하고 큰 수익은 저 밑에서 나와요. 밑에서. 그리고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올리느냐,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주가가 급등했을 때 내가 거기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홀딩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데나 떠돌아다니시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저는 타로 카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본 적도 없지만 어디 저기 타로 카드 있죠? 왜 점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 갖다가 네. 돈 좀 주면 쳐주지 않나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점 치고 다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 가셔가지고 제가 애니눅률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메가임드죠. 메가임드를 한 1억 정도 사놨는데 언제 팔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부질없는 짓이죠.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대선주들이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요 이거예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가 아니라 가고 있어요 벌써. 네. 일자리가 저기 뭐야 지금 윤석열 정책주가 아까 뭐 도시재생, 리모델링 이것만 간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네. 더 있는데 뭐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재명 씨 테마주가 이렇게 있죠. 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렇게 있겠죠. 정책주예요. 네. 이렇게 있겠죠. 네. 중간에 겹치는 게 있어요. 누가 많이 간다고? 이게 많이 가요. 제가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걸 쭉 설명드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부터 간다. 이거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보면서 하면 된다. 근데 처음에 요거부터 간다. 순서가 다 있다 그랬어요. 이걸 노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료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바뀔 거다. 네.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계속 사라 그랬어요. 없으면 사셔라. 그거 오늘 급등 나왔어요.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다 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급등 나오잖아요. 정말로 대선주 편안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이것도 좋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큰 수익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기 우리 루이님이 저한테 그 루이님이라고 계세요. 저 회원이신데 네.
잠깐만요.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회원들이 매매일지를 계절적 하나씩 보내주세요. 네. 부탁도 안 드렸는데 하나씩 보내주셔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5월달에 이제 수익이 꾸준하게 났어요. 어제 처음 보여드린 게 어제가 아니구나. 월요일 날이었죠. 네. 처음 보여드린 게 이거였죠. 우리 돌멩이님. 네, 그죠? 네. 돌멩이님이 요거 계좌 하나만 보여드린 건데 지금 1,100만 원이죠. 5월달 동안 투자 금액이 원금이 1억이 넘으세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1,100이고 총하면 1,8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셨죠. 5월달에 투매 나오고 그래서 장이 안 좋았는데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게 우리 망고 바나나님 거죠. 네. 원래 문자만이셨는데 이분도 투자 금액이 1억이 넘으세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얘기해드리면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네,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1억이 좀 넘으세요. 네. 근데 아무튼 이분도 보시면 수익이 많이 나셨죠. 원래 문자반이셨는데 문자반은 2달인가 네, 하시다가 돈 많이 버셨다고 라이브 1년으로 넘어오셨어요. 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수익 낸 거예요. 네. 계좌 몇 개 있으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만 보내주신 겁니다. 네. 이 계좌에서는 수익률이 30%네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루이님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겁니다. 밑에 종목은 제가 가렸어요. 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천만원 버셨어요. 계좌가 여러 개신 것 같은데 이분도 네. 보니까 요거는 단타 친 거더라고요. 네. 종목들을 쭉 보니까 단톡방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단톡방에서 이제 5월 달에 단타 쳐갖고 네. 3천만원 이상 버셨어요. 네. 회원들이 라이브건 문자반이건 단톡방이건 다 수익이 나죠. 어디 한 군데 안 빠지고 그죠? 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제 회원들 그 수익률이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계좌 수익률은 거의 똑같아요.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30%예요. 뭐예요? 기존 회원들일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매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지수가 안 좋고 투매가 나와도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네. 대선 테마주는요. 매집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죠. 일주일이라도 빨리 하면 그거만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조정 온다, 뭐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뭐 하셔야 돼요? 매집하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대선주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기존 보유 종목들 싹 다 진단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새 출발하시면 돼요. 갖고 도신 종목을 다 손절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본인들께서 가져가고 싶으신 종목들을 리딩도 해드리고 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셔서 저희 회원들하고 좀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브하고 문자반하고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목이 똑같습니다. 네. 종목은 같고 매수 매도 문자도 동일한 시간에 같이 나갑니다. 네. 차이점은 뭐냐면 라이브는 한 달 회비가 88만원이고 문자반은 48만원입니다. 3개월 하면 이제 130만원인데 40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회비 차이가 왜 많이 나냐면 라이브는 낮에 방송을 한 3시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뭐 종목들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종목 왜 추천했고 어떤 기법을 쓸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거 5년 전 10년 전 대선 때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실력도 늘어나죠. 그리고 지수가 흔들릴 때 지수 흐름 뭐 그런 것들 큰 것들을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편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낮에 방송을 듣고 못 듣고 차이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을 내도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끝까지 리딩대로 잘 따라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설명을 계속 해드리니까요. 그게 라이브의 강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더 많아요. 회비가 싸니까 문자반이 더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라이브 회원들이 3배, 아까 3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년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5년 이상 된 10년씩 된 장기 회원들이 한 70명, 80명 넘거든요. 네. 그 외에도 1년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이브 1년. 네.
단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뭐 라이브하고 문자만 자꾸 물어보셔서 차이점과 공통점 얘기해 드렸고요. 네. 편하신 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손절은 없어요. 네.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톡방까지 쓰시면 단타도 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우리 회원들이 5월달에 지수 투매 나오고 개인들 돈 안 벌린다고 난리가 났는데 돈들을 많이 버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문가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전문가를 믿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문가를 믿어주고 리딩들을 끝까지 따라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돌멩이님, 망고바나나님, 우리 루이님이 수익나신 거예요. 네.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공감 가시죠, 그죠? 네. 전문가 리딩을 따라줘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믿어주신 거죠. 네. 지수 흔들리고 투매 나오고 막 그래도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난 거예요. 네. 이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지금 매매일지를 계좌 자꾸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제 것도 한번 네, 쓰시라고. 네. 네. 마음도 얼마나 이쁘세요, 그죠? 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다 좋은 수익들 좀 편안하게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주는 한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길면 내년 2월 달까지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 재미없잖아요. 바이오주도 재미없고, 그죠? 네. 바이오주 이제 손실나서 힘드신 분들은 그걸 좀 잘라서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 교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것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남겨드릴게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이버 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제 방송 끝나면 또 오늘 저기 황소영님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